고등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네트형 경쟁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배구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배구의 이론편 강의로서 배구의 역사와 특성, 그 다음에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몇 가지 경기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13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 동그라미 8번 있습니다. 8번 터치아웃, 공이 선수의 몸에 맞고 밖으로 떨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상대팀 선수가 이쪽으로 8번 번호가 있는 이 선수 앞으로 스파이크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 공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받지 않아서 이 공이 코트 밖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지금 이 경기장 라인 밖으로 떨어졌는데 그 전에 이 수비팀 선수의 몸을 맞고 나갔기 때문에 터치아웃이 선언이 되고, 이때에는 이 공격팀, 여기 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선수 팀이 아니라 반대팀, 공격팀의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터치아웃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포지션 폴트라고 해서 7번이 이 내용입니다. 서비스 전에 선수의 위치가 규정에 맞지 않았을 경우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6인제 배구, 정식 배구 경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6인제 배구는 로테이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선수들이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여기 지금 1번 선수가 먼저 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 랠리를 주고 받다가 득점이 되면 이 1번 선수는 계속 서브를 합니다. 그런데 1번 선수가 서브를 하고 상대팀하고 랠리를 주고받다가 상대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랠리를 가지고 갔어요. 득점을 하면 이제 이쪽 팀에서 서브를 하겠죠. 그리고 있어서 다시 이 팀에서, 원래 팀에서 다시 득점을 하게 되면 1번 선수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고 앞에 있던 2번 선수가 뒤로 옵니다. 그러면서 서브를 넣고 이 자리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칸씩 자리를 돕니다.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6인제 배구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동호회 배구에서 하는 9인제 배구에서는 이런 로테이션 규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7번 포지션 폴트, 서비스 전에 선수의 위치가 규정에 맞지 않았을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게 될 그 9인 배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냥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안테나 터치를 한번 볼게요. 다음 쪽 화면을 봐야 되는데, 1번 여기죠. 안테나 터치. 1번 안테나 터치는 이 공격 선수가 공을 뻥 쳤는데, 이 네트 양쪽 끝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으로 안테나 같은 걸 세워놨습니다. 공격을 했을 때 공이라든지 선수가 이 안테나를 터치하게 되면 이것도 파울이 돼서 이 상대팀의 득점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네트 터치라고 있습니다. 네트 터치. 네트 터치는 여기 2번 선수가 이 네트를 건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공격 선수나 수비 선수 모두 공이 네트에 닿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에 선수의 신체의 일부가 네트 상단의 흰색 밴드를 건드리거나 네트를 활용하여 상대팀 플레이를 방해했을 경우 이제 네트 터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선수의 몸은 네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5번 네트입니다. 5번 네트는 여기 보면 여기 빨간색 선수가 이 네트 넘어서까지 손이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제 5번 네트를 넘어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5번 네트는 경기 도중 선수의 손이 네트 위로 넘어갔을 경우를 말한다. 근데 블로킹은 제외다.
블로킹은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할 때 그 공을 막기 위해서 두 손을 번쩍 만세처럼 들어서 그 스파이크 되는 공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때는 오버네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하려고 하는데 수비수가 네트를 넘겨서 공격수가 공을 터치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공을 먼저 터치하게 되면 이건 오버네트가 돼요. 그래서 사실 근데 오버네트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트가 상당히 높고 그 네트보다 여러분들이 점프를 많이 뛰어서 넘어가야 되려면 여러분들이 점프력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잘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파울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싱 더 센터라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센터라인, 배구 코트의 이 센터라인, 이 하얀색 가운데 선을 말하는데요. 이 센터라인을 넘어간 것을 말해요. 여기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센터라인을 침범했는데 한번 볼게요. 패싱 더 센터라인은 경기 도중 선수의 발이 상대팀 코트로 완전히 넘어간 경우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파이크를 하다 보면 상대편 코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코트 선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 발이라도 이제 코트에 자기 쪽 코트에 있으면 센터라인을 좀 넘어가더라도 그거는 파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수들이 좀 무릎에 부상을 많이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과 아웃이 있습니다. 인과 아웃. 말 그대로 인은 공이 코트 라인 안쪽에 떨어진 경우고요. 자, 5번. 이 경우 지금 이 배구공이 이 주황색 코트, 흰색 선 안쪽으로, 코트 안쪽으로 공이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하얀 선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아웃은 공격팀이 공격을 했을 때 공이 코트 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을 때 아웃이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수비 선수를 맞고 나가는 것은 터치아웃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좀 헷갈리더라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공이 이 라인을 맞고 나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에 물려도 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폴트 이야기했고요. 터치아웃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포 히츠라는 것은 for hit라고 해서 공을 3번 터치 안에 상대팀 안으로 넘겨야 돼요. 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 편 코트로 공이 넘어오면 하나, 둘, 3번 안에 상대편 코트로 공을 넘겨야 되는데 3번 안에 넘기지 못하고 4번째 공을 히트하게 된 경우에 for hit라고 하는 파울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한 번 공이 넘어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공을 넘겨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공을 넘기지 못한 경우 그럴 때 이제 포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반칙은 서비스를 할 때 라인을 밟았을 경우 또는 서비스를 하는 순서에 맞지 않게 서비스를 할 경우 다 서비스 반칙이 되고요. 서비스를 하고 나서 라인을 밟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을 때리고 나서 타구하고 나서 라인을 밟는 건 괜찮은데 공을 타구하기 전에 이 라인을 밟게 되면 이거는 파울이 됩니다. 10번 규칙이죠. 10번 이 선수 지금 공을 아직 때리지 않았는데 한쪽 발이 라인을 넘어왔죠. 이런 거는 이제 파울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더블 컨택은 한 명의 선수가 연속해서 2번 이상 공을 터치했을 때라는 내용인데요. 이 11번 선수가 공을 자기한테 오는 공을 한 번 받았는데 연달아서 또 받게 되면 이게 더블 컨택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편이 공을 보냈는데 이 11번 선수가 맞고 앞에 있는 12번 선수가 건드렸는데 그 다음 공을 11번 선수가 다시 건드렸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넘어오는 공을 이 11번 선수가 그대로 한 번, 두 번, 연속 2번 터치하게 되면 더블 컨택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캐치볼이라고 해서 공이 선수의 신체에 정지해서 머물렀을 경우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공을 잡았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제 오버핸드 같은 경우 할 때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데 배구공이 선수의 손이나 신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언더핸드나 오버핸드나 스파이크나 공을 바로 타구를 해서 타격을 해서 패스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손에 잠깐이라도 멈춰 있다가 가게 되면 캐치, 파울이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택 라인 침범이다라고 해서 후위의 선수가 어택 라인을 넘어 네트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했을 경우다. 이것도 이제 6인제 배구에서 적용이 되는데 앞서 여기 코트 그림을 보면 여기가 네트예요. 여기가 네트고 여기가 서브하는 라인인데 여기에 보면 어택 라인이라고 있어요.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3m 정도 뒤에 어택 라인이 있는데 어택 라인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전위 공격수라고 하고요. 전위라고 하고요. 어택 라인을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이 로테이션 순서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후위라고 하는데 이 후위에 있는 선수들은 이 어택 라인을 침범해서 이 어택 라인을 밟거나 이 앞에서 스파이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택 라인 침범이 되고요. 그렇다면 후위 선수들은 스파이크를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백어택 공격이라고 해서 세터가 이 어택 라인 위쪽으로 공을 띄워주면 이 뒤에 있는 선수가 강하게 점프를 뛰어서 어택 라인 뒤에서 점프를 뛰어서 스파이크를 때리고 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어택 공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우리가 경기 규칙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배구 수업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때그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심이 있고요. 여기 이제 선심이 이렇게 양쪽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심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심 맞은편에 부심 이렇게 4명의 심판이 있는데요. 경기에 대한 판정은 주로 주심이 합니다. 그래서 캐치볼은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면 이게 캐치볼, 공을 잡고 있었다라는 판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코트 안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내리면 볼인. 그 다음에 양손을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자기의 어깨 쪽으로 약간 이렇게 두 팔을 들어 올리면 이건 볼 아웃,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공격과 블로킹은 전위에 위치하는 선수만 할 수 있고 후위에 위치한 선수는 어택 라인, 여기 이 선이 어택 라인입니다. 어택 라인 뒤쪽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경기장 라인을 볼게요. 뒤쪽에 있는 라인을 엔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9m. 그 다음에 옆쪽에 긴 라인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9m, 9m에서 총 18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앞 양쪽 옆 코트에 3m, 3m 라인에 어택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택 라인부터 이 엔드 라인까지 약 6m가 되겠네요. 이 6m가 리베로 선수가 교대하는 지역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구공의 둘레와 무게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그 배구공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는 중학생 남자 기준 2m 30입니다. 여기 지면에서부터 이 네트 백색 선까지의 높이가 2m 30이고요. 여자 중학교 선수들은 2m 15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의 높이는 1m 정도 되고요. 네트 지주는 뭐 2m 43이 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네트에 보면 이제 빨간색 하얀색으로 된 막대가 바로 안테나인데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9m입니다. 이 경기장 폭 여기가 9m가 되겠죠. 그래서 배구공이나 선수가 이 안테나를 터치하게 되면 아까 그 안테나 터치 파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역사, 특성, 주요 경기 방법 및 규칙, 그 다음에 몇 가지 룰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배구 수업하면서 잘 차근차근 따라온다면 쉽게 여러분들도 배구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구 이론편 1차시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